자, 오늘은 서구의 영웅 숭배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라다 스타노비치라는 분의 그 2008년도 논문이 되겠는데요. 논문 제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휴머노와 슈퍼휴먼, The Concept of Hero in Ancient Greek Religion and in Politics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냐, 뭐 또는 초인간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전통과 정치에 있어서 영웅의 개념이라는 그러한 논문이 이제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서구의 영웅 숭배 전통은 그 시작점은 역시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들 모습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익숙히 알고 계시는 그 아테네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도 보이고, 또 뭐 코린토스, 또 뭐 델피도 보이고, 뭐 또 아카디아도 보이고 뭐 이러는데요. 이 고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이제 그리스의 그 대략 한 기원전 1100년경쯤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도시 국가들과 이제 영웅 숭배가 이제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요, 어떤 그 통합을 위한 그 이 사회 질서 차원에서 영웅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보통 부족이나 종족 또는 가문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개 이제 흩어져 버린 하나의 그 구심점이 없이 그냥 가문, 뭐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져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치 체제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신화적인 어떤 계보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그 신화적 계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영웅을 그 사이에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 전통을 수립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소위 그 소속감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영웅 숭배가 이제 시작된 걸로 이제 흔히 그 스타로비치란 분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테네는 테세우스라는 그 왕을 하나의 영웅으로 설정을 하고 그 숭배하는 전통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 영화는 이모토스라는 그 우리말로는 이제 신들의 전쟁으로 번역되어 있는 2011년도에 한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바로 이제 테세우스인데, 테세우스는 그 아테네의 왕, 그 이 아이게우스하고 그다음에 트로이젠의 왕 그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이제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신화에서는 실제로는 그 아이트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가 포세이돈이다라는 그러한 이 어떤 신화적 전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테세우스의 아버지는 그 아이게우스가 되는데, 어머니한테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 그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찾아서 모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갖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테세우스가 왕으로, 아테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는 뭐 다양한 신화적 내용이 있지만, 뭐 괴물 뭐 미노타우로스를 뭐 죽였다, 뭐 그 외에도 뭐 갖가지 아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제 그 영웅의 면모를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테네가 테세우스를 그 영웅으로 숭배하는 전통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요. 당시 아테네는 그 8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부족마다 조상신을 각각 영웅으로 이제 숭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8개의 부족이 각각 다른 영웅을 그 조상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 통합을 이제 이루기 위한 매개로 이제 테세우스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세우스는 그 조상신을 대체하면서요, 그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또 여러 8개의 부족을 그 아테네라는 하나의 그 도시로 이제 통합시키는 최초의 통치자로 이제 신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영웅으로 그 숭배시하게 이제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테네가 그 하나의 도시국가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 통합을 위해서 분열돼 있는 그 부족들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그 매개로 영웅인 테세우스가 이제 이용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 이 스테로비치라는 분의 논문의 그 큰 요지가 이제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 영웅 숭배의 전통이 사실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는 8세기 말에 영웅의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무덤들을 재발견하는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8세기 말에요. 아주 오래된 무덤이 이것이 이제 어떤 영웅의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신성시하게 되는데, 그 무덤에 각각 그 일종의 영웅의 그 이름들을 부여를 했다 그러죠. 뭐 그 무덤이 진짜 영웅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영웅의 무덤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덤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영웅은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 속으로 이제 깊숙이 파고들면서요. 10세기쯤 되면서는 이제 이게 보편화되는 이제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웅의 대중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결국은 어떤 이 한 가족이나 가문 중심의 조상신들을 영웅시하던, 그럼으로써 그 분파되어 있었던 사회를요 통합시키는 기능으로서 이제 영웅이 어떤 한 지역 사회 또는 좀 넓게는 한 도시 국가, 또 더 넓게는 국가를 통합하는 힘으로 영웅을 이제 대중화해서 숭배하는 전통이 서구 사회에서 깊숙이 자리 잡게 이제 되었다고 스타로비치란 분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논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은 아마도 영웅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당시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이제 영웅 숭배 전통이 서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 점은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여전히 아마 영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그 군인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요. TV로 뭐 생중계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영웅이 한편에서는 그 사회 통합이라는 긍정적 기능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사실 또 이용되는 면도 없지 않다라는 점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그리스 시대에 시작된 영웅 숭배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